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메 포스티비 대표 영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에서 네이버 쇼핑에 최신형 유선 카드 단말기 한 대를 론칭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인데요. KTC SC500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죠. 굉장히 진한 블랙 컬러입니다. 그래서 고급진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면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앞면이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자동으로 커팅이 됩니다. 용지를 이렇게 열면 열리죠. 그래서 자동으로 용지가 커팅되고요. 포스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용지를 교체하게 되면 용지 교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드 단말기가 작은 카드 단말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이 단말기는 작은 단말기는 아닙니다.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있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가 크면 클수록 그쵸? 카드 단말기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단말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편리한 게 어떤 거냐면 단말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버튼도 크기가 큽니다. 버튼이 너무 작으면 특히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잘못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오류가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이 단말기는 금액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숫자 버튼을 누를 때, 금액을 누를 때 여기 화면에 쓰여지는 금액, 숫자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쉽게 내가 금액을 잘 입력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삼성페이 결제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집계 확인할 수가 있죠. 기간별 매출, 그리고 일별 매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키인 결제인데요. 키인 결제는 요즘에 정말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죠.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이유기간만 알면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인 결제의 장점입니다. 모든 카드사들 9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PC, 국민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9개 카드사별 키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멀티패드. 멀티패드는 아니죠. 서명패드. 이렇게 함께 서명패드도 진한 블랙입니다. 굉장히 고급지게 보이죠. 함께 세트로 설치가 됩니다.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이 KTC SC500 모델은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 여기 무선 랜카드 하나 연결했죠. 보이시죠?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랜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밖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이 있죠.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선 카드 단말기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많은 매장 대표님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단말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고급진 컬러와 기능을 가진 이 KTC SC500 모델의 여러분 매력을 느낄 겁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C SC500 모델이고요.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는 여기 보시면 아이스 카드라고 쓰이는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이스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5,128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입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결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서명 패드에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칩을 유료하게 한 상태에서 넣어줍니다. 금액을 51,258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시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51,280원 입력. 자,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됩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숫자를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지워지죠. 2개월은 이 자를 누르는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사인패드 입력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서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자, 서명을 하면 이쪽에도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버튼, 취소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볼게요. 신용카드 2건을 제가 결제를 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 취소 눌러보겠습니다. 자, 3번 누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3번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직전 취소 눌러보겠습니다. 3번을 누르면 여기에 3이 입력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51,280원 맞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현대카드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금액 앞에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가장 먼저 결제한 게 51,280원짜리죠. 자,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직전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없죠. 이제는 직전 취소가 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1번에서 하면 되겠죠. 5,128원은, 그죠? 5,128원은 가장 먼저 결제한 거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자, 보시면 설명을 잘 드릴게요. 원거래 일자를 입력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얘기해요. 자,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입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제 결제한 거면 3일을 2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밑에 보면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02. 자, 오늘은 3일이니까요.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00445190. 이렇게 승인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금액은 5,128원이었죠. 입력.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 이유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취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128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취소하고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자, R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라는 멘트가 떴죠. 그리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상태로 카드를 긁으면 됩니다.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게 마그네틱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 카드를 결제를 못 하겠죠.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럴 때 카드를 빼고 이 부분으로 마그네틱 부분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고요. 이 상태에서 3시 방향으로 향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틱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른 다음에 3번 표시가 됐죠. 입력. 보시면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죠. 상단에는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4,256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페이는 2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방식이 삼성페이 결제 방식이죠. 자,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이렇게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측면에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대볼게요. 자, 준비됐죠? 대볼게겠습니다. 뒷면을 댈게요.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4,758원. 결제됐죠?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주신 다음에 표시가 3번으로 됐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십시오.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16자리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4,758원 맞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758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페이 결제 방식은 여기 서명 패드에 보시면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어서 결제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이라고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기 신용 버튼.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십시오. 1번.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14,256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고요. 이쪽에 보시면 페이 결제 대기 중입니다. 휴대폰을 대주세요 라고 멘트가 하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준비됐죠? 그러면 뒷면을 여기에 대는 겁니다. 대볼게요. 자, 결제가 될 겁니다. 결제됐죠? 자, 이게 바로 삼성페이 두 번째 결제 방식입니다.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누른 다음에 3번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14,256원 맞죠? 1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가 되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서명 패드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이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가맹점주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그럼 멀티패드 대기 중이란 멘트가 떴고요. 그리고 서명 패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 결제. 여기 삼성페이 이 부분에다가 휴대폰을 대주세요라고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현금 버튼이라고 있죠.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자,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멀티패드 세팅을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서명 패드를 제가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현금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1번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개념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그 분에게 해주면 되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하는 소비자 소득공제.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현금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객이 오셔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금을 눌러주시고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고객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이죠.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하는 경우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먼저 20만 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게끔 되어 있죠. 자, 이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현금 눌러주시고,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20만 원 눌러볼게요.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고객이 직접 서명 패드에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 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확인.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예, 이렇게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방금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여기 휴대폰 번호죠. 010-7900-9412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경우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취소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취소를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어디 있나요? 2번이죠. 2번 눌러주시고요. 현금 영수증 취소 2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을 했던 거죠. 1번. 그리고 거래 취소를 해야 되겠죠. 1번. 자, 원거래 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3월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운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지운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오늘이 3일이니까요. 자, 입력. 승인번호.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 카드 단말기,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여쭤보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130-35-7275입니다. 자, 승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총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자, 입력. 다시 휴대폰 번호 입력할게요. 고객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고객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겠죠. 물론 여기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1번. 예. 추가가 됐죠. 비대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결제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점주께서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또는 고객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비대면 결제.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용 승인을 눌러주십시오. 1번. 자, 금액은 15,000원만 해볼게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하지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카드 번호 입력 한번 해볼게요. 16자리입니다. 카드 번호. 자,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그리고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 결제됐죠?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란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서 비대면 결제 방식이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결제를 받을 금액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할부 계월수가 있으면 할부 계월수도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표시가 되죠. 여기에 3번을 누르면 3번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15,000원 나와 있죠. 카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롯데카드고요. 맨 위에는 승인 번호겠죠. 그리고 진행을 원하면 1번.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됐습니다. 결제가 된 게 아니고 취소가 된 거죠. 네. 지금까지 키인 결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은요, 이 선은 서명 패드하고 카드 단말기를 연결을 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서명 패드고 카드 단말기의 KTC SC500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랜선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무선 랜카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랜선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전원 케이블입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서명 패드 케이블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구멍이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두 개 있을 텐데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보면 여기 하얀색 케이블 있죠. 여기 하얀색 띠가 있죠. 이 하얀색 띠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단말기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띠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핀패드 있죠. 핀패드. 핀패드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핀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나죠. 자, 연결을 했고요. 서명 패드와 단말기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랜선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랜선을 여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어느 쪽 연결하면 되는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랜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랜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랜선 반대편은 와이파이 공유기나 또는 모뎀 뒤에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구멍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케이블은 연결은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콘센트에 꽂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기 DC 24V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 꽂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평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평평하죠. 이 부분이 평평한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 눌러주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좀 줘서 눌러주면 들어가요. 연결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 무선 랜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자,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이 랜선이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무선 랜카드를요, 여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그죠? 연결했죠? 여기 전원 바로 옆에 랜카드를 연결하고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 할당이 지금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뜰 거예요. 지금 랜선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접속장애 떴네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특수 버튼 눌러주시고, 자, 1234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신 설정이 있습니다. 6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리고 전용선이 있죠? 그리고 사용. 전용선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띠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와이파이 4번.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자, IP 타임이죠? 요거죠? 제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는 와이파이 타임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때 암호키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키가 있죠?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영어, 숫자. 왜냐하면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영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거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IP타임 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A,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5, 6, 7, 8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가 별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드릴게요. 취소키 있죠. 취소키를 누르면 여기 취소키 있습니다. 취소키 파란색 취소키를 누르게 되면 패스워드가 보여요. 자,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고 그 다음에 제 건 A니까 영어는 여기서부터 2번부터 A, B, C, 3번 D, F, G, H, I 이렇게 됩니다. 2번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죠. 소문자로 제 거는 소문자니까 소문자는 여기 1번 버튼을 누르면 소문자로 바뀝니다. 자, 1번 눌렀고 A를 눌러볼게요. 이제 소문자죠. A, B, C 그죠? A.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D, F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로 바꿀게요. 그러면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꿉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동 IP를 눌러주시고요. 자, 잡혔죠? 입력.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와이파이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교체는 왼쪽 측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제끼면 열립니다. 열리죠? 그리고 용지를 교체할 때는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자, 이 방향에서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냥 닫으면 안 됩니다. 닫으면 안 되고요. 용지를 밖으로 빼십시오. 집어넣은 다음에 용지를 빼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KTC SC5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양쪽을 잡고 닫아주시면 좋죠? 자동으로 절단되죠. 이쪽은 백지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로 가고요. 백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죠. 자, 됐죠? 지금까지 용지 교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지금 현재 자, 여기 이게 무선 랜카드입니다. 무선 랜카드를 하나 꽂아놨죠. 그러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특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고요.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을 보면 통신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6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6번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2번 전용선을 눌러주십시오. 2번 그리고 전용선 사용 여부에서 1번 사용을 눌러주십시오. 1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1번 사용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죠. 4번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입력. 그러면 이렇게 잡습니다. 쭉 잡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가기가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포인트가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바로 가기와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움직이집니다. 제가 제 사무실은 IP타임 나이스니까 이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 자, 보시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릴게요. 특수키는 숫자입니다. 특수키가 어디 있나요? 여기 특수키 있죠? 특수키를 누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특수문자로 바뀌고 또 특수키를 누르면 영어, 특수키를 누르면 숫자입니다. 와이파이 암호라는 게 영문과 숫자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특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특수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취소키 있죠. 취소키가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서 패스워드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1번을 누르면 이게 영어인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소문자, 대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1번이 소문자, 대문자 전환입니다. 자, 제 사무실에 있는 번호는 IP타임 공유기의 비밀번호는 소문자 A,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5, 6, 7, 8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소문자 A. 자, A는 2번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자, 지금 패스워드가 안 보이죠? 패스워드가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키를 눌러주십시오. 다시 취소키 눌러볼게요. 이제는 보일 겁니다. 보이죠? 취소키를 누른 상태에서 취소키를 눌러서 패스워드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눌러서 보이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자, 이걸 대문자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움을 눌러볼게요. 그럼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A를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A를 방금은 소문자로 나와 있지만 대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번을 누르게 되면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대문자로 이제 바뀌겠죠. 자, 눌러볼게요. 2번. 2번부터 A니까요. 자, A로 바뀌었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자, 소문자로 바꿀게요. 그럼 일단 지우고요. 소문자로 바꾸려면 1번을 누르면 소문자가 바뀌고 A. A는 2번부터죠. A, B, C, 3번이 D, E, F, 4번은 G, H, 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맞죠? 이렇게? A, B, C죠. 3번은 뭐예요? 3번은 A, B, D, E, F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A. 맞죠?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는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숫자 특수키 눌러볼게요. 숫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입니다. 제 거는.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될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자동 IP 1번 눌러주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번 누르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반응을 합니다. 자, IP 주소 잡혔죠? 된 겁니다. 종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와이파이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집계란 일정 기간 동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아니면 1개월, 뭐 10일, 5일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별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3일 매출, 8월 2일 매출, 7월 31일 매출, 6월 2일 매출 이렇게 일별로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집계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취소 버튼 바로 옆에 있죠. 자, 보시면 집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함께 보겠다 하면 전체를 누르면 되겠죠. 6번. 신용카드 매출만 보고 싶다 하면 1번. 현금 영수증 발행 내용만 보고 싶으면 2번. 아니면 둘 다 보고 싶다 하면 전체 6번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통 보죠. 6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별, 기간별 나오죠? 일별 한번 볼까요? 일별. 자, 보시면 집계 조회일을 만약에 7월 3일로 보고 싶다 그러면 0701이죠. 이렇게 7월 1일. 1의 자리 앞에는 0을 붙여야 됩니다. 07, 08, 09 이렇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의 자리는 항상 0을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당일 매출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7월 1일 당일 매출 입력. 집계 데이터가 없죠.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집계,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2번. 자, 현금,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을 다 볼게요. 6번. 기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보시면 집계 시작 일시를 입력하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매출 일자를 보고 싶다. 기간별로 확인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계 시작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숫자를 지울게요.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지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23년 예를 들면 01 1의 자리 앞에는 0을 붙여야 되겠죠. 0101부터 1월 1일부터 00시 00분 00초 그리고 입력입니다. 자, 오늘까지 어제까지 볼까요? 그러면 지울게요. 8월 2일 어제까지 자 볼게요. 23시 59분 59초죠. 네, 어제 입력. 그러면 이렇게 기간별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는 33건을 결제했나요? 그런데 다 취소했죠. 이렇게 매출 확인을 기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자,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라는 멘트가 떴죠. 그리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상태로 카드를 긁으면 됩니다.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게 마그네틱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IS 칩이 망가졌을 때 카드를 결제를 못 하겠죠. 이 IS 칩이 망가진 카드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럴 때 카드를 빼고 이 부분으로 마그네틱 부분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고요. 이 상태에서 3시 방향으로 향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틱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3번 누른 다음에 3번 표시가 됐죠? 입력. 보시면 삼성카드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죠? 상단에는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4,256원. KTC SC500 구성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체 KTC SC500이 있고요. 서명 패드입니다. 그리고 서명 패드 케이블인데요. 서명 패드와 KTC SC500 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랜선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무선 랜카드도 저희가 구성품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